의학 용어에 한층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의학 용어 톡톡.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의학 용어 발음 규칙입니다. 발음 규칙. 의학 용어의 70% 이상이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유래되어 의학 용어를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발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당황스러워 단어를 눈으로만 확인하고 얼버무리며 지나가곤 하는데, 우리가 의학 용어를 학습하는 이유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직간접으로 제공하는 데 있죠. 자신감 있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번 강의의 목표는 영어 학습법과 마찬가지로 한 번이라도 더 소리내어 의학 용어를 발음하며 반복 학습하시는 습관을 들여 의학 용어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자신감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의학 용어 발음. 하지만 의학 용어 발음 규칙은 다행히도 큰 틀에서 보면 영어 단어의 발음 규칙을 따릅니다. 그러나 모든 규칙에는 언제나 예외 법칙이 존재하죠. 특정 단어는 한 가지 이상의 발음이 통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일부 질병, 장애, 절차 등은 고유 명칭이 결합되어 영어 발음 규칙의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알츠하이머 질환. 알츠하이머 질환은 알츠하이머 박사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렇듯 새로운 병명은 그 질환을 발견하고 연구한 의학자의 이름을 따서 병명을 붙이곤 합니다. 새로운 수술법, 새로운 수술기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예죠. 이제 발음 규칙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음 규칙. 자음과 모음이 만났을 때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기 전 모음의 그룹, 모음의 묶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음의 묶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음 묶음. 모음이 아, 오, 우로 시작하는 경우 아, 오, 우로 시작하는 모음 그룹. 이제 두 번째 모음 그룹. 모음이 아이로 시작하는 모음 그룹. 모음이 아, 오, 우로 시작하는 첫 번째 모음 그룹과 모음이 이 아이로 시작하는 두 번째 모음 그룹인 경우 모음의 그룹에 따라 자음의 발음이 달라집니다. 즉, 자음이 첫 번째 모음 묶음인 아오 우를 만나 결합하는 경우와 자음이 두 번째 모음 묶음인 이 아이를 만나 결합한 경우 각기 다른 발음을 내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의학 용어의 발음 규칙. 자음이 모음을 만났을 때 일반적인 발음 법칙입니다. 첫 번째 자음은 자음씨가 첫 번째 모음 그룹인 아, 오, 우와 만났을 때, 즉 시가 아, 오, 우 뒤에 오는 경우에는 시를 K로 발음해줍니다. cavity, cavity, 캐비티, 캐비티는 구멍,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cavity, 시가 A 앞에 오면 시는 K로 발음됩니다. 몸 안에 비어있는 공간, 빈 곳을 의미하는 캐비티는 몸이라는 의미의 바디와 결합하면 채강이 되고 body cavity, body cavity, 코에란 뜻의 네이잘과 결합하면 코에 아니란 의미의 비강이 됩니다. nasal cavity, nasal cavity, 두개골의 뜻인 크레니얼과 결합해서 머리 안에라는 뜻의 두개강이 됩니다. cranial cavity, cranial cavity, 척수에라는 뜻의 스파이널과 결합하면 척수강이 됩니다. spinal cavity, spinal cavity, 몸에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 cavity, 시가 첫 번째 모음 묶음과 결합된 발음의 예를 확인해봤고, 이제 시가 두 번째 모음 그룹인 이 아이 앞에 나오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시는 S로 발음해줍니다. 이제 발음을 들어볼까요? 참, 여러분, 의학 용어 발음 들으시면서 따라 읽는 연습 계속하고 계시죠? 새로운 단어를 접할 때마다 귀는 쫑긋, 입 모양은 크게 벌려 발음하고 머리로는 용어의 의미를 새기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cephalic, cephalic, 케팔릭이 아닌 세팔릭으로 발음합니다. 세팔릭은 세팔로, 머리의 형용사형으로 머리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일렉트로 엔세팔로그램을 해석하면서 이미 접하셨죠? 약어로 EEG, 뇌파 검사죠. 머리는 세팔로, 뇌는 머리 안에 있으니 머리의 어근
세팔로 앞에 내부를 의미하는 접두사 en이 와서 엔세팔로, 뇌, 브레인이란 단어가 형성되었죠. cephalo, cephalo, 머리, 헤드, encephalo, encephalo, 뇌, 브레인. 다음은 CH. CH는 의학 용어에서 K로 발음해줍니다. CH는 church, church, 교회, 처치처럼 일반적인 영어에서는 다르게 발음이 될 수 있지만 의학 용어에서 CH는 K로 발음됩니다. 의학 용어에서는 CH, K로 발음되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제 샘플로 확인해 볼까요? cholesterol, cholesterol, 또 다른 예로 담낭을 지칭하는 용어, cholecyst, cholecyst, 콜러시스트가 있습니다. 콜러시스트, 담낭. 그리고 다음의 자음은 지. 지가 첫 번째 모음 묶음인 아, 오, 우 앞에 나오는 경우 그로 발음합니다. gallstone, gallstone, 골스톤은 골과 스톤이 만난 합성어로 골은 담즙, 그리고 스톤은 돌석, 그래서 골스톤은 담석이 됩니다. 반면 지가 두 번째 모음 그룹인 이나 아이 앞에 올 때는 제2로 발음합니다. gingiva, gingiva, 진지바, 잇몸의 의학 용어입니다. pH, pH는 일반적으로 F로 발음됩니다. phagocyte, phagocyte, 페고는 먹다, 먹어치우다라는 뜻의 그리스 어원으로 식도, esophagus, esophagus, 식도의 에소페거스도 먹다의 페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는 셀, 세포를 의미하죠. 그래서 페고사이트는 먹는 세포, 즉 식세포를 의미합니다. physiology, physiology, 물리, 생리의 피지오와 학문의 로지가 결합한 용어, 생리학, 피지올로지. physiology, 다음은 PS. 용어가 PS로 시작하면 P가 묵음이 돼 S로 발음해줍니다.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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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학. 다음은 PT. 용어가 PT로 시작하는 경우는 PS로 시작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P가 묵음이 되어 T로 발음합니다. p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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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증상인 안검하수증. 토시스는 안검하수증입니다. PN으로 시작하는 용어도 PS, PT와 마찬가지로 P가 묵음입니다. pneu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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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모니아, 폐렴. PH는 발음 기호 F로 P로 발음되고 PS, PT, PN으로 시작하는 용어의 발음은 P가 묵음으로 P 발음을 하지 않고 P 다음에 자음만 발음해준다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겠죠? PH는 F 발음, PS, PT, PN은 P가 모두 묵음입니다. 다음은 RH와 RRH. 이 경우는 모두 R로 발음해줍니다. RH와 RRH 모두 R로 발음해준다는 것 기억하세요. rhinorr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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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노리아. 라이노는 코를 의미하고 뒤에 전미사 리아는 흐르다로 라이노리아, 즉 코가 흐르다는 의미에서 콧물이 됩니다. 전미사 리아는 흐르다의 뜻. hemorrh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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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모리지, 출혈. 헤모리지는 헤모라는 혈액, 피를 의미하는 어근에 전미사 리지, 흐르다가 결합하여 피가 흐르다라는 의미로 출혈이 됩니다. 전미사 리아와 리지, 둘 다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리아와 리지는 흐르다의 뜻, 기억하세요.
단어가 자음 X로 시작되는 경우 X를 Z로 발음합니다. Neu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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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시스. 제로는 라틴어로 드라이, 건조하다는 의미이며 전미사 오시스는 신체의 증상, 신체의 컨디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로시스는 드라이, 건조한 신체 증상으로 건조증이 됩니다. 제로시스는 건조증, X가 Z로 발음됩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토대로 다음의 단어를 발음해 볼까요? 자주 사용되지 않은 어려운 단어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발음 규칙을 배우고 연습하는 시간이니 용어의 뜻은 잠시 무시하시고 발음에만 집중해 보세요. Pterygium. Pterygium. Xeroderma. Xeroderma. Psoriasis. Psoriasis. Geriatric. Geriatric. Cure. Cure. Physical. Physical. Rheumatic. Rheumatic. Pneumothorax. Pneumothorax. Cerebral. Cerebral. Gurney. Gurney. 여기까지 기본적인 의학 용어 발음 규칙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부 예외 법칙이 있지만 일반적인 영어 발음 규칙과 동일하기에 예제까지 학습하시며 발음 규칙을 완벽히 마스터하셔서 의학 용어에 한층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접두사, 프리픽스, 접두사용법에 들어가기 앞서 의학 용어의 핵심이 되는 어근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용어 이해하기 강의에서 어근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간략히 정리해 볼까요? 어근은 말의 근간, 단어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학 용어는 어근을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근은 접두사, 접미사와 더불어 용어의 기본 요소로 접두사나 접미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형성합니다. 어근은 해부학적 부위, 즉 신체 기관을 지칭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어근을 용어의 기본 구조의 하나로서만 원론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신체계통별 의학용어에서 의학용어 시험을 앞두시거나 의학용어의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신체계통별 의학용어를 별도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근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는 Cutane. Cutane. 큐테인은 라틴어로 피부, 스킨을 의미합니다. 큐테인이 모음 이로 끝났죠? 그래서 연결 모음, 오를 취하지 않습니다. 어근, 큐테인이 접미사와 결합하여 용어를 형성하는 첫 번째 예로는 Cutaneous. Cutaneous. 피부, 스킨의 어근인 큐테인이 무엇으로 가득한의 의미인 형용사적 접미사 OUS와 결합하여 Cutaneous. 피부로 가득 찬, 즉 피부에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의 예는 Subcutaneous. Subcutaneous. 접두사, sub, 어디 아래에, under, 위치를 나타내는 접두사죠. 피부 아래에라는 뜻이 되겠죠. 피부 아래에, 피하에. Subcutaneous. 의학 용어를 쉽게 분석하는 방법. 첫 번째, 접미사를 해석하여 품사를 확인하고 두 번째 접두사를 해석하며 마지막으로 어근을 해석한다.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접미사, OUS는 어디에,
혹은 어근으로 가득 찬, 그리고 접두사는 썹. 그래서 어디 아래에가 되네요. 이제 어근으로 가서 그 뜻을 명확히 확인합니다. 어근이 피부, subcutaneous, 피부 아래에, 즉 피하에가 됩니다. subcutaneous, 피부 아래에, 피하에. 이 용어는 흔히 subcutaneous tissue, 피하 조직, 약물 주입 경로를 설명할 때 사용되죠. 인슐린 등을 피하 조직에 주입한다고 할 때 사용되며 약어로 SC로 기입합니다. subcutaneous injection, 피하 주사를 의미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확인하고 가시죠. 의학 용어는 70에서 75% 정도가 라틴어와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점은 모두 알고 계시죠? 일부 의학 용어는 라틴어에서 그리고 또 다른 일부 용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라틴어에서 유래된 용어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용어의 용법이 다소 다릅니다. 의학 용어의 어근을 하나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어가 라틴어에서 유래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신체 구조를 설명합니다. 라틴어 어원은 신체 일부를 지칭하죠. 반면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어근은 주로 질병, 상태, 진단, 치료의 설명 시 사용됩니다. 피부의 의학 용어 어근은 그래서 피부 아래의 뜻인 cutaneous, cutane, 라틴어 어원으로 신체 기관인 피부를 지칭하고 만일 피부 증상이나 질환을 의미할 시 그리스 어원의 피부를 지칭하는 어근 derma, dermet, 더마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피부 관련 용품에서 더마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피부학, dermatology, dermatology, 피부염, dermatitis, dermatitis, 의학 용어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차이점. 라틴어는 주로 신체 구조를 설명할 때 사용되고 그리스어는 주로 질병, 상태, 진단, 치료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어근더마, 더마토가 전미사와 결합한 용어, 전미사를 먼저 해석해 용어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품사를 규정하고 어근을 해석해주면 이해가 쉽죠. 전미사 로지, 로지는 학문, 과학, 사이언스의 명사형. 로지, 학문은 무엇을 공부하는 학문인가 어근을 확인하면 더마토, 피부를 연구하는 학문이구나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dermatology, dermatology, 피부학, 어근과 전미사가 결합된 케이스입니다. 또 하나 확인할 포인트는 로지가 자음 L로 시작되었네요. 그래서 어근과 전미사를 연결해주는 연결모음 O는 생략 불가능하겠죠? dermatology, 그래서 더마로지가 아닌 더마톨로지가 됐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전미사, ITIS, 염증의 명사형 전미사 ITIS, I, 모음으로 시작되기에 연결모음 O가 생략되죠? dermatitis, dermatitis, 다음의 용어는 가스트로, 그리스 어원으로 위, 스토막, 어근 가스트로가 결합해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는 예로는 gastritis, gastritis, 더마타이티스를 해석하듯이 ITIS, 염증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 어근을 확인해보고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inflammation of the stomach, gastritis, 다음은 gastrectomy, gastrectomy, 가스트렉토미, 이미 지난 시간에 액토미의 의미를 정리했었죠? 전미사 액토미, 절제술, 그러면 이제 어느 부위를 절제하는지 어근을 확인하면 되겠죠? 가스트로, 위를 의미하니 이 단어는 위 절제술, 가스트렉토미는 위 절제술이 됩니다. gastric ulcer, gastric ulcer, 가스트릭은 가스토와 IC, 무엇에라는 형용사적 전미사의 결합, 위에 스토마게라는 의미이며 얼서는 궤양, 그래서 가시트릭 얼서는 위궤양이 됩니다. 용어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니 새로운 단어 해석과 유추가 어렵지만은 않죠? 가스트릭이 형용사적 용법이기에 단독으로 사용되지는 않는 점 쉽게 유추할 수 있죠. 전미사를 미리 분석해서 품사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gastric pain, gastric discomfort, gastric trouble, 이렇게 구성 요소 하나만으로도 용어의 뜻을 쉽게 유추할 수 있고 연상작용을 통해 사고의 틀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접할 때 단순 암기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본 구조와 구성 형식을 해부 분석하고 어원을 더불어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어근을 완전히 마스터하시려면 용어가 내포한 해부학적 위치와 생리, 병리를 더불어 학습하셔야 합니다. 아직 의학상식이 탑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해부학적 용어를 접하게 되면 단순 암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접두사와 전미 사용법을 지나칠 정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입니다.